27세의 이례적으로 젊은 나이에 병조판서에 임명되는 초고속 승진을 경험한다. 이는 조선시대 최연소 공조판서, 병조판서 기록이다. 억울한 죽음, 남이 장군 편입니다. 1441년 세종때 태어나서 1468년 10월 27일 예종때까지 27세를 사셨다. 남이는 한성부 연하방에서 궁수 남민의 아들로 태어났다. 남이의 5대조는 조선개국공신인 남제, 큰할아버지는 문종때 자의정을 역임한 남지, 둘째 할아버지는 세종때 예문관 직작을 지낸 남간, 할아버지는 의상군 남희, 할머니는 태종의 넷째 딸인 정성공주인 그야말로 금수저 집안 출신이다. 세조에게 남이는 고종 사촌의 아들인 셈이다. 19세인 1460년에 무과에 급제해 선정관에 진출한다. 조선 전기 문과에 급제하는 평균 나이가 30세 전후였고 무과도 거의 비슷했던 것을 감안하면 19세의 무과 급제는 놀라운 성취였다. 25세인 1466년 이미 문과, 무과에 합격했던 젊은이들 중 젊은 엘리트 관료들을 재발굴하는 시험인 발령시에 급제하였다. 이 시험에서 문과는 40명을 뽑는 반면 무과는 단 4명을 뽑았는데 남이는 바늘구멍 같은 관문도 보기 좋게 뚫어냈다. 중국 사신 강옥은 남이의 활과 활 쏘는 모습을 본 뒤 세조에게 이런 좋은 장수는 세상에서 얻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이 곁에서 모시고 있으니 전하는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라고 감탄했다고 한다. 26세인 1467년 명을 받아 포천 영평등지에서 도적을 토벌했고 5월 함경도 길주에서 이시해가 반란을 일으키자 대장이 되어 구성군 이준, 강순, 오유서 등과 토벌에 참여, 선봉으로 출장하였다. 실록에는 남이가 이시해 나를 토벌할 때 지인 앞에 출몰하면서 사력을 다해 싸워 가는 곳마다 적이 흐려졌다. 그는 몸에 4-5개의 화살을 맞았으나 낯빛이 태연했다 라고 적고 있다. 불과 26세의 젊은 나이에 선봉장으로 지휘관으로 참전하여 무공을 세운 기록이 당대에도 유불한 것도 사실이며 당시 그와 함께했던 무장들의 나이가 강순이 77세, 의유소 33세, 박중성 32세, 이숙기 38세 등 그보다 훨씬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랬을 것으로 보인다. 이시의 난의 토벌에 대한 훈공이 조정에 알려져 바로 당상관으로 승진하여 행부호군을 거쳐 행호군이 되었다. 난이 평전된 뒤 적개공신 1등관에 책록되고 의상군에 봉군되었다. 곧이어 서북면에 출몰한 건주위 여진족을 정벌할 때에도 평안도 선의사 윤필상의 지휘하에 우상대장이 되어 선봉으로 적진에 들어가 여진족의 속에 이만주 부자를 참살하고 되돌아왔다. 이 공으로 중추부동지사를 거쳐 불과 26세의 나이에 자헌대부, 공조판서 겸 오위도총부 도총관, 의상군이라는 어마어마한 직위에 오른다. 27세인 1468년에는 주변의 시기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세조의 총애 속에 세조 승하 13일 전이던 8월 27세의 이례적으로 젊은 나이에 병조판서에 임명되는 초고속 승진을 경험한다. 이는 조선시대 최연소 공조판서, 병조판서 기록이다. 그러나 다음 달 9월 세조가 죽고 예종이 즉위하자 한 명의 신숙주의 노골적인 견제를 받기 시작한다. 예종이 즉위하자 신숙주 한명희 등 원상 세력에 의해 구성군, 강순 등 이시해에 난 평정으로 등장한 신세력이 제거될 때 형조판서 강희명이 지중추부사 한계희에게 남위의 사람됨이 군사를 장악하기에는 마땅치 않다고 말한 것을 한계희가 예종에게 아뢰므로써 남이는 예종 즉위 당일 병조판서에서 해직되어 겸사복장으로 밀려났다. 세조의 둘째 아들이었던 예종은 세조 때부터 남이를 미워하고 있었다. 무예에 뛰어나고 성격이 강직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세조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던 그에 비하면 예종은 정사처리에도 능하지 않았으며 세조의 신뢰도 두텁지 않았다. 예종은 그 때문에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남이가 겸사복장으로서 궁궐에서 숙직하고 있을 때 혜성이 나타난 것을 보고 묵은 것을 없애고 새 것이 들어설 징조라고 혼자 말을 했다. 이것을 희대의 간신이라는 유자광이 엿듣게 되었다. 서울 출신이었던 유자광은 남이와 마찬가지로 이시의 난에서 공을 세워 등용된 인물인데 모사에 능하고 계략에 뛰어난 인물이었다. 그런데 자신과 함께 공을 세운 남이가 세조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것을 평소에 시기하고 있던 참이었다. 유자광은 남이의 말을 기억했다가 예종에게 혜성의 출현은 신왕조가 나타날 징조로서 이때를 이용하여 거사하겠다 라는 말로 바꾸어 보하고 예종은 분노에 남이를 하옥시키고 말도 못할 모진 고문을 가한다. 남이는
장인의 걸람의 친구들로 세제의 핵심 측근이었던 한명회와 신숙주 등에게 구명을 요청했지만 그들은 이를 들어주지 않고 외면하였다. 공을 참지 못한 남이가 연희정 강순과 함께 반역을 깨했다고 하자 이 일과는 상관도 없던 당시 나이 78세의 노신 강순이 왜 아무 죄도 없는 나를 끌어들이느냐고 물었고, 이에 남이는 재상이 되어 나의 원통함을 알면서도 한마디도 도와주지 않으니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답하였다고 한다. 그해 10월 27일 남이는 군기감 앞 저작거리에서 강순 등과 함께 거열형을 당했다. 병조 판사가 된 지 2달 만, 해임된 지 1달 만이었다. 향년 27세였다. 걸람의 아들들은 누이가 일찍 죽어서 남이 집안과 아무런 관련도 교류도 없음을 들어 극적으로 멸문지화를 면하였다. 이로 인해 유자광은 익대공신 1등에 봉해지게 되었고, 한명회는 남이 강순 등의 재산과 처첩들을 내려달라고 추청해 그 재산과 70여 명의 처첩을 나누어 가졌다. 남이는 세제의 공신 걸람의 딸과 결혼하였으나 부인 권씨는 남이가 24세 때 요절했고, 유일한 후원자 장인 걸람도 같은 해에 죽어 그를 변호해줄 사람이 없었다. 정원한 부인과 첩 2명이 더 있었으며, 정원한 부인과 그의 모친은 그가 처형될 때 함께 처형되고 2명의 첩은 남이의 옥사 직후 노비로 끌려갔다. 이 사건에 대해 인조매란 전까지는 남이를 역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임난 이후 일부 야사에서는 유자광의 모함으로 날조된 옥사라고 규정하고 남이를 젊은 나이에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죽은 영웅적 인물로 기술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실록의 기사를 면밀히 살펴보면 남이가 일정한 정치적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국왕을 겨냥한 역모로까지 발전했는지는 분명치 않다고 판단된다. 그런 측면 때문에 조선 후기의 여러 야사는 남이가 유자광의 음모로 죽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런 억울한 사연 때문에 무속에서는 그를 실력으로 모시고 있다. 그 뒤 중종 때 조광조 등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점이 감안되어 복권 요론이 조성되었으나 기묘사화로 조광조 등이 사사되면서 실패로 돌아갔다. 350년 후인 1818년 그의 후손인 우의정 남공철의 주청으로 강순과 함께 관작이 복구되었다. 창녕의 구봉서원, 서울 용산의 용무사 및 서울 성동의 충민사에 배양되었다. 시호는 충무이다. 매년 10월 1일 용문동 남이장군 사당에서는 남이장군 대제를 연다. 남이장군이 억울하게 죽었다고 생각하는 백성들이 그를 신으로 모셨다. 어릴 때 걸람의 딸이 귀신의 장난으로 죽게 된 것을 남이가 귀신을 물리치고 살려준 것이 인연이 되어 그녀를 아내로 맞았다는 일화가 있다. 남양주 충녕산에는 남이장군이 어릴 적 물을 닦았다는 남이바위가 있다. 강원도 춘천의 남이섬은 남이장군의 이름에서 유래되는데 억울하게 죽은 남이장군이 이곳 어딘가에 묻혔다는 전설이 전해져 온다. 전설에 담겨 전해져 오는 돌무더기가 있어 이를 흙으로 덮어 봉부를 만들고 치장한 게 현재의 남이장군 묘라 하는데 실제로 남이장군이 묻혀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이곳에 가면 남이장군 추모비가 있으며 시비가 있다. 남이장군이 이시의 날을 평정한 후 지었다는 유명한 북정가이다. 백두산 돌은 칼을 갈아 다 없애리라. 두만강물은 마리 먹여 없애니 남아 20에 나라를 평정하지 못하면 후세에 누가 대장부라 일컬으리요. 이 시는 유자광이 평자를 득자로 고쳐 나라를 평정하지 못하면을 나라를 얻지 못하면으로 예종에 고함으로써 유자광 밀고를 확정하는 계기가 되는 슬픈 사연이 깃든 시다. 남이의 억울한 죽음은 조선시대의 억울함 중에서도 단연 1등을 할 수 있으며 27세라는 나이에 병조파선은 물론 역모제로 죽음을 맞는 비극적인 운명까지 겪게 되었으니 조선을 대표하는 최대 비극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겠다. 남이장군의 진묘는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남전리에 걸람의 딸인 부인과 함께 나란히 조성되어 있다. 지금까지 남이장군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